베테랑 변호사의 법률 팁 All About 법 함께합니다. 오늘은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사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특히 요즘 1인 미디어가 굉장히 인기를 네. 끌면서 예전에는 뭐 대형 방송사나 네. 신문사들만 그렇죠. 문제가 되었던 것이 네. 1인 미디어의 증가에 따라서 개인들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면 예전엔 굉장히 어마어마한 주제였고 그래서 대형 방송사, 지상파나 케이블 TV 이런 곳에서 쟁점이 됐다면 이젠 1인 미디어가 활성화되면서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포함해서 그런 모든 영역에서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의 경우는 만드는 게 매우 손쉬워서 구글 계정만 있으면 제작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진입장벽이 낮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이나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분쟁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비해서 자기의 권리가 침해되는 걸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권리의식은 매우 높아진 상황이고 그래서 법적 분쟁으로 인한 실제로 재판까지 가는 사례들도 늘고 있고요. 그래서 저작권의 문제는 어느 특정한 사람만 맞닥뜨리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나 접할 수 있게 되는 문제로 넓어지는 상황이고요. 뭐 만약에 컨텐츠 제작 정성과 시간을 들여서 컨텐츠를 알차게 제작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작권 영상이라든지 사진 같은 거에 저작권을 생각 못했다가 나중에 저작권 침해 소송이나 기타 뭐 형사 절차 등에 휘말려서 정성스럽게 만들었던 컨텐츠를 하루아침에 이제 삭제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비단 그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휘말리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컨텐츠를 제작하실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권리 침해가 저작권 문제고요. 뭐 제작하다 보면 보다 재밌게 구성하기 위해서 음악이라든지 영상, 사진, 효과음 이런 것까지 다른 사람이 이미 만들어 놓은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특히 저작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이제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기는 내가 이걸 어디서 가져왔다라고 하는 출처만 밝히면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원래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보유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허락이 없다면 출처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지식재산권 그 중에서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굉장히 좋은 팁 네. 주신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출처만 제대로 밝히기만 하면 갖다 쓰는 게 문제가 네. 없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네.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허락을 받고 써야 된다는 네. 것이라고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 먼저 용어 정리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식재산권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게 이제 뭐 저희들 같은 경우에 저작권법 수업을 들으면 제일 앞에 나오는 이제 개념 설명인데요.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창조적인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해서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 정보, 기술 그리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그리고 뭐 영업이나 제품 표시, 생물의 품종 그리고 유전자원 등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에 관한 모든 권리를 총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폭이 매우 넓고요. 그래서 굳이 이제 개념을 좀 분류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보호하는 목적을 기준으로는 첫 번째는 이제 산업 분야의 창작물과 관련한 산업재산권이 있고요. 그 안에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산업재산권 안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같은 게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공업소유권 같은 게 이제 그 카테고리에 포함이 되는데 두 번째 카테고리로는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물과 관련해서는 이제 저작권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자에게는 어떤 권리가 인정이 되냐면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서 이제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 열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16조에서는 이제 복제권, 제17조에서는 공연권, 그다음에 제18조에서는 공중송신권, 그다음에 19조에서는 전시권, 20조에서는 배포권, 그다음에 21조에서는 대여권, 제22조에서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의 그 굉장히 폭넓은 다양한 형태의 저작 재산권을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걸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제 복제권, 그다음에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이에 대해서 저작권자한테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영상이나 이런 제작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특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반대로 네, 내가 저작권을 침해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 이럴 때 어떻게 좀 법적으로 대응해 볼 수 있는지 그 팁 좀 전해주시죠.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거 이제 거꾸로의 측면인데요. 만약에 본인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 그러면 이제 민사적인 절차로 하나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형사적인 절차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첫 번째 민사적 절차로는 뭐 지식재산권을 주로 하시는 변호사님과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하셔서 침해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 다른 사람이 계속 컨텐츠가 올라와 있다, 앞으로 반복적으로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한 금지 가처분이 있을 수 있고 침해에 대한 정지 청구를 할 수도 있고 향후 못하도록 하는 침해 예방 청구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서 민사 절차로 대응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그 모든 게 다 가능한 건 아니고 저작권법에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상대방이 위반한 게 명백하다면 형사 고소 절차로 이제 구제받을 수 있는데 그 요건으로 몇 가지 이제 판례에서 설치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대한 것일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원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복제했을 것. 세 번째로는 만약에 원 저작자의 허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허용 범위를 넘어서 사용했다면 이것 역시 저작권 침해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허나 디자인권하고 달라서요. 저작권은 특별한 등록의 절차가 있어서 이 등록된 것만 되는구나가 아니기 때문에 창작물이 완성된 시점부터 저작권이 발생하고 이를 고려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사용한다면 특히 유념해야 되고 본인의 권리를 침해받았다면 적극적으로 주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콘텐츠가 정말 말 그대로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시대. 다양한 콘텐츠가 제작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지만요. 이럴 때일수록 저작권 침해에 유의해서 네. 콘텐츠 생산해야겠다는 생각이 또 들게 하네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베테랑 변호사의 법률 팁 All About 법 함께했습니다.